여러분들이 품이 있고 매너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을 때 가장 빠르고 효과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장과 이미지 변신입니다. 안녕하세요. 매너 도서관입니다. 모아놓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재테크, 돈 되는 성공 매너 재테크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남을 배려하는 복장 매너 익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혜경 저의 생활 속의 매너 ABC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옷은 사람의 취향, 가치관, 직업, 사회적 지위,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옷은 제2의 피부라고 한다. 그래서 옷차림은 착용하는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낸다. 사람을 옷차림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옷차림은 인상 형성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옷차림을 무시할 수가 없다. 옷차림의 중요성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는 글인 것 같아서 인용해 보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옷 제대로 입으시려면 옷값 만만치 않으시죠?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브랜드로 수천만 원어치 도배를 하고서도 최악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입을 수 있을까? 연구 대상인 사람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옷을 잘 입는데도 돈을 그다지 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시장에서 몇만 원짜리 옷을 사 입거나 헌 옷을 리폼해서 입었는데도 명품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쫓아가서 그 옷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요. 이런 남다른 패션 감각은 타고나거나 많은 훈련이 있어야 하니 누구나 가능한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멋지게 보이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는 옷차림은 해야겠지요. 내 복장이 만나는 사람들이나 모임의 수준을 떨어뜨릴 정도라면 곤란하니까요. 우리가 성공하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 의미에서 이미지나 옷차림이 형편없는 사람을 그 그룹에 넣어줄까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한 패션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수준에 맞추어 옷을 입는 복장 매너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상황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너무 허름하게 옷을 입고 있어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던 적이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여지없이 무너지지 않나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언제 어느 때나 당당할 수 있는 중요한 매너, 바로 때와 장소에 맞는 복장 매너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누군가를 만났는데 상대의 복장이 너무 허름하거나 촌스러워서 주위 사람들이 볼까봐 불편했던 적이 있으셨나요? 나도 저런 수준으로 보일까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빨리 헤어지고 싶었던 적이요. 옷을 잘 못 입어서 자존심이 상했던 한 여사장님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하루는 한 중소기업의 여사장님이 지인의 말에 충격을 받으시고 저에게 상담을 하러 찾아오셨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 저 옷 잘 입는 멋진 여사장처럼 보이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았지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CEO 모임에 나갔는데 어떤 모임 멤버가 여러 명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 여사장님의
복장에 대해 충격적인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사장님, 옷 좀 잘 입고 다니시면 안 될까요? 돈도 많으신 분이 왜 그렇게 싸구려 알록달록 이상한 옷만 입고 다니세요? 저희가 함께 어울리기가 민망합니다. 저희 모임 수준 생각하셔서 좀 점잖게 입고 오세요. 라고요. 평소에 본인이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 여사장님은 평생 처음 들어보는 옷을 이상하게 입는다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더 충격을 받은 건 옆자리의 멤버들도 끄덕이며 그 말에 모두 동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여사장님을 컨설팅해 드리기로 하고 의상을 살펴보기 위해 그 댁을 방문했습니다. 옷장에 있는 의상들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빨강, 파랑, 오렌지색 등의 화려한 원색과 반짝이와 레이스 원단 의상이 옷장 가득했습니다. 체격은 77하고 88 사이즈 정도의, 죄송한 말이지만 다리는 좀 굽다고 밖에는 달리 표현되지 않는 분인데 치마는 전부 무릎 위에 짧은 길이었습니다. 단점을 오히려 노출시키는 복장을 입고 계신 것이었죠. 옷 라벨을 보니 상당히 가격이 나가는 브랜드의 옷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모임에서 왜 이분에게 옷을 좀 점잖게 잘 입고 다니시라고 했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제 기준에 회사 경영주 같은 옷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한 트럭도 넘는 옷하고 신발이면 소형 주택 한 채 값은 될 것 같았는데 옷값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의상을 입으시고 주로 새빨간 립스틱과 시퍼런 짙은 아이섀도우를 바른 화장을 즐겨 했습니다. 액세서리도 화려한 것을 좋아해서 커다란 귀걸이와 요란한 반지들을 끼고 있었고요. 그 여사장님이 의류업을 하거나 동네 식당 사장님이라면 나름대로 개성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중소기업의 CEO라는 직위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었고 다른 경영자들과 모임에서 어울리는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시간과 장소에서는 최고 경영자다운 복장을 하는 것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바람직한 복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여사장님과 함께 있으면 자신들의 수준이 떨어질까봐 걱정할 정도라면 복장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겠지요. 그 여사장님은 자신이 좋아하는 의상 스타일을 추구하느라 비싼 옷값을 지불하면서도 오히려 회사와 자신의 이미지를 망치며 스스로 경제적 손실을 자초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담을 하면서 그 여사장님의 직위에 어울리는 색상인 검정, 회색, 감청색 등의 보수적인 색상을 권해드렸습니다. 치마 길이는 무릎 아래로 내리도록 했고요. 예의상 치마를 꼭 입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굵은 다리를 가리는 활동적인 바지를 입도록 권유했습니다. 메이크업은 자연스럽고 은은한 색상으로, 귀걸이는 작거나 귀에 붙는 것으로, 반지는 좀 점잖은 디자인으로 하시도록 했고요. 머리는 많이 곱슬거리던 파마 머리를 약간만 구불거리게 연출을 하도록 했습니다. 신발은 이분이 화려한 디자인을 고집하셔서 패셔너블하지만 너무 야하지 않은 디자인을 선택하도록 했고요. 이분의 복장을 매일 점검해 드릴 수는 없어서 경영자다운 옷과 어울리는 액세서리까지 코디를 한 후 의상별로 사진을 찍어서 드렸습니다. 그분의 드레스룸에 사진을 부착해 두고 그대로 입도록 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심지어 립스틱과 아이섀도우 색상까지 메모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정해드리자 처음엔 무조건 제 말을 따를 것 같던 분이 불만으로 볼멘 소리를 하시더군요. 옷이 너무 우중충한 거 아니에요?
신발 디자인이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신을 기분이 안 나요. 립스틱 색이 흐려서 아픈 사람같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분간 제가 권한 대로 해보시도록 하고 제가 양보하지 않자 마지못해 제가 정해드린 차림으로 출근하시고 모임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주 밝은 목소리로요. 원장님, 오늘 모임 가서 칭찬 많이 듣고 왔어요. 제 옷이 점잖고 너무 잘 어울린다고요.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드려요. 라고요. 아, 그러세요? 잘 됐습니다. 제 의견 따라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라고 기분 좋은 통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도 한동안 그분에게 이미지 컨설팅과 매너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어느 날 이미지 컨설팅을 해드리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근사한 이미지의 여성 CEO가 업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놀랄 정도로 멋스러운 분이요. 여전히 그분의 화려한 취향은 어느 정도 남아 있었지만요. 그날 그분이 저에게 이런 자랑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명품도 아니고 동네 옷가게 가서 싼 옷을 사 입어도 사람들이 어디 명품이냐고 물어봐요. 라고요. 1년 전에 옷을 못 입어서 함께 어울리기 힘들다고 모임 멤버들에게 받았던 그 모욕감과 손상당했던 자존감을 완전히 회복하신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굳이 의상에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경영자답게 멋있어 보이는 복장 센스를 익히셨으니 그분 입장에서는 정말 훌륭한 복장 매너 테크를 하신 셈이 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 회사의 경영자라는 지위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갖추게 되었다는 생각에 모임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예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여사장님처럼 굳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않더라도 주변에 복장에 대해 센스 있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며 도움을 받아보세요. 패션 잡지도 열심히 참고하시고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닮고 싶은 여주인공의 의상 스타일도 꼼꼼히 관찰하시며 따라해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서 옷 잘 입는 법을 알려주는 동영상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받고 보고자 하는 이미지를 먼저 설정하고 그 이미지에 따라서 노력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 혹시 오늘 학교 엄마들 모임에 참석하시는 주부님들 계시나요? 내 모습이 남들에게 불편하게 느낄 정도로 초라하거나 혹은 모임에 어색할 정도로 지나치게 과시하듯이 화려하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음식 만드시다 말고 옷에서 반찬 냄새 폴폴 나는 옷을 그대로 입고 나가시지 마시고요. 새로 옷을 갈아입고 나가시는 센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잔치나 결혼식 등 남의 잔치에 참석하실 일이 있으시지요? 이럴 때는 제일 좋은 옷으로 입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초대한 사람의 체면을 생각하셔서요. 여러분의 차림새 수준이 여러분을 초대한 분의 수준으로 평가되니까요. 물론 결혼식에서 신부나 신랑보다 더 예쁘게 하고 가시지는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품이 있고 매너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을 때 가장 빠르고 효과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장과 이미지 변신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 간혹 보시지 않습니까? 시골 출신의 가난하고 촌스러운 여주인공을 어느 날 미장원에 데리고 가서 헤어스타일 바꾸고 화장하고 멋진 옷으로 갈아입게 하면 갑자기 눈부시게 아리따운 부잣집 딸처럼 혹은 커리어 우먼처럼 외모가 멋진 여성이 되는 장면이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미지 변신이요.
이번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께서 해보실 매너테크 실천 과제는 남을 배려하는 복장 매너 익히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때와 장소에 따라 옷을 잘 갖추어 입으면 어떤 좋은 일들이 생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돈을 부르는 매너 공부, 돈 되는 매너테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매너 도서관이었습니다.